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버텨봤자 더 좋은 결과가 나올 부분이 없는 게 하나 있고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그런데 정유라 씨는 되게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지겹고 지루한 거를 못 참아요. 누구나 다 못 참지만. 그 트럼프하고 비슷한데? 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지겨우니까 안 되는 거고요. 조금이라도 연습하는 것도 되게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감옥 못 사는데 큰일 났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기가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본인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본인 생각에는 덴마크의 구치소도 지옥이고요. 서울도 지옥이라 그러면은 너무 답답하니까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옮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역은 당해보고 있지만 한국에 왔을 때 막상 또 본인이 얼마나 고통이 당하게 되고 고통이라고 표현해 본인의 입장에서는 고통이겠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되게 정유라 씨 같은 분의 특징이 당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해요. 네. 그런 다음에 막상 당하면은 또 되게 고통스러워해요. 근데 감옥 갈 가능성은 생각보다 높진 않은데. 그러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옥 갈 가능성이 낮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 고통은 아닐지 몰라도 감옥에 가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 고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무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오히려 감옥 가는 고통은 감옥에 있게 되고 분리가 되면 답답하긴 하지만 견디지만 여기 오게 되면은 온통 언론이 계속 쫓아다닐 거지요. 그런 다음에 본인은 감옥에 안 가더라도 증인으로 나와야 되지요. 사람들이 계속 SNS에 올리겠지요. 어디 갈 때마다 사진 찍히면 전부 올리겠지요. 그거 좋아하지 않을까요? 약간 관종성이 있어서. 저는 좋아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물론 이제 최 원장님 말씀에 일정 동감을 하면서도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기획 입국이다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뭐 정유라 입장에서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사실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변호사가 설득을 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또 하나의 가설인데 왜냐하면 이 변호사 설득했다 그러죠. 이경재 변호사가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재판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런 방식으로 설득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정유라 씨에게 들어오더라도 뭐 그와 관련돼서 당신에게 큰 피해가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고요. 또 최순실 씨 피해가든 안 가도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네,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또 정유라 자기 딸을 이제 불러들여 가지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뭔가 좀 기억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느 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정유라 씨하고 최순실 씨는 서로 모녀지간이지만 그렇게 이 유대감이 높은 것 같진 않아요. 엄마는 아주 극심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최순실 씨도 극심하게 생각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어떤 돌봐야 되는 어떤 애완동물 같은 느낌 준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근데 정유라 씨는 또 그게 되게 싫은 그런 관계인 것 같고 그래서 보면은 뭐 이 청소년 시절 굉장히 가출을 많이 했잖아요. 예. 정유라 씨가. 그래서 약간 그런 방식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 패턴이 정유라 씨에게도 똑같이 있거든요. 아들에 대한 집착 이런 걸 지금 나타나죠. 아들과 함께 해준다면 내가 들어올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핑계고. 그래서 이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들어왔을 때 상당히 많은 그런 불확정적인 어떤 그런 걸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탄이라는 이 이야기도 있는데 아마 굉장히 많은 폭탄 발언을 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입국해가지고 뭐 검찰 조사를 받고 그 와중에서 이렇게 카메라 세례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도 있죠. 돌발 상황들이 나올 수 있죠. 그래갖고 럭비공이라고 하는 표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폭탄을 왜 데리고 올까? 저는 되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북한은 미사일 개발하는데 우리는 폭탄이라도. 그러니까 이제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이제 모든 게 정리가 다 됐으니까 정유라 씨를 데려와 가지고 마지막 한번 종지부를 찍겠다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고요. 누가요? 최순실 씨가? 네, 최순실 씨가. 그리고 또 이와 관련돼 가지고 확실히 돌발적 그 예측들을 해 두 분 다. 럭비공이 하나. 정유라 씨가 정언을 했을 때 진짜 폭탄은 여기 있어. 아니 근데 진짜 폭탄을 왜 데려오겠어요? 이게 사실 럭비공이고 폭탄이고 지금 ADHD고 지금 컨트롤이 안 된 사람인데. 근데 일단 변호사 입장에선 빨리 데리고 와야 돼요. 왜요? 왜냐하면 재판이 진행이 돼야지 수임료를 받던 이 재판이 끝나든지 하잖아요. 가장 합리적 추론. 가장 합리적 추론. 자 이제 저쪽 덴마크에 있는 한 재판은 진행되지 않고요. 계속 그래도 최순실
씨의 재판을 맡고 있으니까요. 계속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빨리 끝을 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들어오게 해야만 되는 게 맞아요. 이제 삼위일체가 됐다. 정치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재판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그러나 재정의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있으므로 재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들어와라. 뭐니 해도 뭐니. 그것도 있고 이 일을 빨리 끝내야 다음 일을 하지요. 그러나 문제는 결국 이제 변호사가 이걸 다 꾸몄다는 말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게 변호사가 다 되면은 꾸몄어요? 변호사 음모론이야? 네. 아니 아. 문제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변호사의 말도 맞아요. 감옥에 가지 않을 거다. 불확실성이 없다는 것도 맞지만 문제는 그 변호사는 정유라 씨가 당할 국내에서의 심리적 고통에 대해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리스크에 전혀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변호사는 it's not my business. 네. 내 일 아냐고. 네. 그리고 최순실 어머니는 또 어떤 예. 부분에 있냐면은 한참 떨어져 있잖아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또 감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또 보고도 싶고. 보고도 싶은데 우리 딸이라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는 좀 차분해졌겠지. 설마 옛날처럼 하지 않겠지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럭비공이었다 이제 U20 20 대회도 있으니까 축구공이 됐겠지. 아니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정유라 씨가 럭비공이든 뭐 ADHD든 사랑스러워요. 누가요?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그럼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그러니까 최고인데. 자기 딸에 대한 편견은 제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와서 이제 정언을 하고 마무리를 짓고 이제 뭐 이제 삶을 좀 회복하자. 그런데 이제 예. 제 생각에는 정유라 씨에 대한 최순실 씨 생각은 말 그대로 최순실 씨 생각이고요. 엄마로서의 네. 생각. 정유라 씨는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여러 가지 근거가 나온 건 없지만 지금까지 뭐 증언들을 토대로 좀 분석을 해보면 이 사람은 일단 아버지가 없어요. 자기 친아버지를 생물학적 아버지라 불러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그러면 대부분 이제 반항아들이야 부르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반항아들 사회화가 안 된 사람들의 특징인데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를 그냥 정신적 아버지와 생물학적 아버지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자기 친아버지를 이 아버지는 그냥 생물학적으로 나를 낳아준 아버지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아버지야라는 생각. 그래서 우리는 최순실 씨가 엄마고 그 엄마의 치마폭에 쌓여가 정유라 씨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정유라 씨는 아버지가 없는 딸인 거죠. 아버지를 부인하는 딸이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데 23개월 된 아들과 함께 해주면 한국에 들어오겠다? 이런 조건을 내걸었어요. 최명기 원장님. 그러니까 이제 처음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본인한테는 다 이제 말도 없고 고양이도 없고 예. 아들밖에 없고. 자, 근데 아들과 함께 있으면 아들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정유라에 대해서 끔찍하게 생각한다. 또 정유라도 아들에 대해서 끔찍하게 생각한다. 이게 어떤 심리일까? 유난히 자식에 대해서. 저는 그게 이제 이 사회성이라고 보통 부르는 것들이 뭐냐 그러면 어떤 관계 속으로 나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관계 속에서 나의 어떤 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건데 그것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자식에 대한 애착으로 나타난다 봐요. 진짜 자식에 대한 애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순실 씨가 정유라 씨를 극진하게 사랑한다. 그건 아니죠. 결국 자기 애고요, 그게. 정유라 씨도 저는 마찬가지로 봐요. 정작 이제 아들에 대해 극진하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자기 애의 발로인 거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자지간 또는 이렇게 모녀지간의 어떤 관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일단 그렇게 자기의 어떤 대당적 관계로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자기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 좀 종교적 관계가 있다. 이것은 뭔가 자기가 결손된 부분들을 자식으로 채우려고 하는 근데 그게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은 사회라는 개념이 전혀 존재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갑질들에 대해서 이제 그거는 당연히 자기들이 누려야 되는 권리다 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잘남에 대한 또는 이렇게 자기들이 이룩한 그런 성과에 대한 대접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에 대한 갑질이 잘못됐다 이런 윤리적 의식이 이제 생기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윤리에 대한 어떤 굉장한 무관심 이런 것들이 이 모녀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때 최 원장님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니들 부모를 원망해라. 돈도 실력이야. 그렇죠. SNS에 올렸어요. 이런 거를. 이건 이제 겁이 없는 성격이 있고요. 예.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하게 되면은 누가 나를 비난하면 어떡하지라고 해서 겁이 나는데 일단 겁이 하나도 없고요.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네. 그런 다음에 생각나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처음에
덴마크에 있었을 때 국내 그 언론이랑 인터뷰했을 때 보면은요. 막 물어보니까 막 대답하잖아요. 비슷하게 이거는 생각나면은 하는 거지 뒷일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 뒷일은 이제 엄마가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계속 생각나면 하고 올리고 그런 다음에 본인이 제일 참지 못하는 게 화나는 걸 참지 못해요. 화가 나면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됐었거든요. 그럼 어렸을 때는 뭐 누구랑 싸울 수도 있지만 지금은 누가 나를 갖다 화나게 하고 누가 나를 갖다 무시했다 그랬을 때 풀지를 못하니까 그거를 그냥 SNS로 해서 이제 날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버릇없음, 이런 무대뽀, 단무지. 네? 단무지 아시죠? 단순 무식. 고양이도 없고 예. 아들밖에 없고 자, 근데 아들과 함께 있으면 아들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정유라에 대해서 끔찍하게 생각한다. 또 정유라도 아들에 대해서 끔찍하게 생각한다. 이게 어떤 심리일까? 유난히 자식에 대해서. 저는 그게 이제 이 사회성이라고 보통 부르는 것들이 뭐냐 그러면 어떤 관계 속으로 나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관계 속에서 나의 어떤 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건데 그것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자식에 대한 애착으로 나타난다 봐요. 진짜 자식에 대한 애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순실 씨가 정유라 씨를 극진하게 사랑한다. 그건 아니죠. 결국 자기 애고요, 그게. 정유라 씨도 저는 마찬가지로 봐요. 정작 이제 아들에 대해 극진하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자기 애의 발로인 거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자지간 또는 이렇게 모녀지간의 어떤 관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일단 그렇게 자기의 어떤 대당적 관계로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자기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 좀 종교적 관계가 있다. 이것은 뭔가 자기가 결손된 부분들을 자식으로 채우려고 하는 근데 그게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은 사회라는 개념이 전혀 존재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갑질들에 대해서 이제 그거는 당연히 자기들이 누려야 되는 권리다 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잘남에 대한 또는 이렇게 자기들이 이룩한 그런 성과에 대한 대접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에 대한 갑질이 잘못됐다 이런 윤리적 의식이 이제 생기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윤리에 대한 어떤 굉장한 무관심 이런 것들이 이 모녀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때 최 원장님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니들 부모를 원망해라. 돈도 실력이야. 그렇죠. SNS에 올렸어요. 이런 거라고 하는 표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폭탄을 왜 데리고 올까? 저는 되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북한은 미사일 개발하는데 우리는 폭탄이라도. 그러니까 이제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이제 모든 게 정리가 다 됐으니까 정유라 씨를 데려와 가지고 마지막 한번 종지부를 찍겠다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고요. 누가요? 최순실 씨가? 네, 최순실 씨가. 그리고 또 이와 관련돼 가지고 확실히 돌발적 예측들을 해 두 분 다. 럭비공이 하나. 정유라 씨가 정을 했을 때 진짜 폭탄은 여기 있어. 아니 근데 진짜 폭탄을 왜 데려오겠어요. 이게 사실 럭비공이고 폭탄이고 지금 ADHD고 지금 컨트롤이 안 된 사람인데. 근데 일단 변호사 입장에선 빨리 데리고 와야 돼요. 왜요? 왜냐하면 재판이 진행이 돼야지 수임료를 받던 이 재판이 끝나든지 하잖아요. 가장 합리적 추론. 가장 합리적 추론. 자 이제 저쪽 덴마크에 있는 한 재판은 진행되지 않고요. 계속 그래도 최순실 씨의 재판을 맡고 있으니까요. 계속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빨리 끝을 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들어오게 해야만 되는 게 맞아요. 이제 삼위일체가 됐다. 정치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재판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그러나 재정의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있으므로 재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들어와라. 뭐니 해도 뭐니. 그것도 있고 이 일을 빨리 끝내야 다음 일을 하지요. 그러나 문제는 결국 이제 변호사가 이걸 다 꾸몄다는 말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변호사가 다 꾸몄어요? 변호사 음모로냐? 아니 문제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변호사의 말도 맞아요. 감옥에 가지 않을 거다. 불확실성이 없다는 것도 맞지만 문제는 그 변호사는 정유라 씨가 당할 국내에서의 심리적 고통에 대해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리스크에 전혀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기획입국이다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뭐 정유라 입장에서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기획입국이다?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사실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변호사가 설득을 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또 하나의 그 가설인데 왜냐하면 이 변호사 설득했다 그러죠. 예. 이경재 변호사가 들어오라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재판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런 방식으로 설득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정유라 씨에게 들어오더라도 뭐 그와 관련돼서 당신에게 큰 피해가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고요. 또 최순실 씨 피해가 가든 안 가든 입장에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네,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또 정유라 자기 딸을 이제 불러들여 가지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뭔가 좀 기획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뭐는 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정유라 씨하고 최순실 씨는 서로 모녀지간이지만 그렇게 이 유대감이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엄마는 아주 극심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최순실 씨도 극심하게 생각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어떤 돌봐야 되는 어떤 애완동물 같은 느낌 준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근데 정유라 씨는 또 그게 되게 싫은 이제 그런 관계인 것 같고 그래서 보면은 뭐 이 청소년 시절 굉장히 가출을 많이 했잖아요. 예. 정유라 씨가. 그래서 약간 그런 방식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 패턴이 정유라 씨에게도 똑같이 있거든요. 아들에 대한 집착 이런 걸 지금 나타나죠. 아들과 함께 해준다면 내가 들어올 수 있다. 예.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핑계고. 그래서 이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들어왔을 때 상당히 많은 그런 불확정적인 어떤 그런 걸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탄이라는 이 이야기도 있는데 아마 굉장히 많은 폭탄 발언을 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입국해가지고 뭐 검찰 조사를 받고 그 와중에서 이렇게 카메라 세례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예.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도 있죠. 돌발 상황들이 나올 수 있죠. 그래갖고 럭비공 변호사는 It's not my business. 네. 내일 아니야 그거. 네. 그리고 최순실 어머니는 또 어떤 예. 부분에 있냐면은 한참 떨어져 있잖아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또 감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또 보고도 싶고. 보고도 싶은데 우리 딸이랑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는 좀 차분해졌겠지. 설마 옛날처럼 하지 않겠지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럭비공이었다 이제 U20 대회도 있으니까 축구공이 됐겠지. 아니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정유라 씨가 럭비공이든 뭐 ADHD든 사랑스러워요. 누가요?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그럼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그러니까 최고인데. 자기 딸에 대한 편견은 제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와서 이제 정언을 하고 마무리를 짓고 이제 뭐 이제 삶을 좀 회복하자. 그런데 이제 예. 제 생각에는 정유라 씨에 대한 최순실 씨 생각은 말 그대로 최순실 씨 생각이고요. 엄마로서의 예. 생각. 정유라 씨는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여러 가지 근거가 나온 건 없지만 지금까지 뭐 증언들을 토대로 좀 분석을 해보면 이 사람은 일단 아버지가 없어요. 자기 친아버지를 생물학적 아버지라 불러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그러면 대부분 이제 반항아들이야 부르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반항아들 사회화가 안 된 사람들의 특징인데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를 그냥 정신적 아버지와 생물학적 아버지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자기 친아버지를 이 아버지는 그냥 생물학적으로 나를 낳아준 아버지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아버지야라는 생각. 그래서 우리는 최순실 씨가 엄마고 그 엄마의 치마폭에 쌓여가 정유라 씨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정유라 씨는 아버지가 없는 딸인 거죠. 아버지를 부인하는 딸이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데 23개월 된 아들과 함께 해주면 한국에 들어오겠다? 이런 조건을 내걸었어요. 최명기 원장님. 그러니까 이제 처음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본인한테는 다 이제 말도 없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버텨봤자 더 좋은 결과가 나올 부분이 없는 게 하나 있고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그런데 정유라 씨는 되게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지겹고 지루한 거를 못 참아요. 누구나 다 못 참지만 그 트럼프하고 비슷한데? 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지겨우니까 안 되는 거고요. 조금이라도 연습하는 것도 되게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감옥 못 사는데 큰일 났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기가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본인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본인 생각에는 덴마크의 구치소도 지옥이고요. 서울도 지옥이라 그러면은 너무 답답하니까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옮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역은 당해보고 있지만 한국에 왔을 때 막상 또 본인이 얼마나 고통이 당하게 되고 고통이라고 표현해 본인의 입장에서는 고통이겠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되게 정유라 씨 같은 분의 특징이 당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해요. 예. 그런 다음에 막상 당하면은 또 되게 고통스러워해요. 근데 감옥 갈 가능성은 생각보다 높진 않은데. 그러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옥 갈 가능성이 낮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 고통은 아닐지 몰라도 감옥에 가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 고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무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오히려 감옥 가는 고통은 감옥에 있게 되고 분리가 되면 답답하긴 하지만 견디지만 여기 오게 되면은 온통 언론이 계속 쫓아다닐 거지요. 그런 다음에 본인은 감옥에 안 가더라도 계속 증인으로 나와야 되지요. 사람들이 계속 SNS에 올리겠지요. 어디 갈 때마다 사진 찍히면 전부 올리겠지요. 그거 좋아하지 않을까요? 약간 관종성이 있어서. 저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물론 이제 그 최 원장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감을 하면서도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이 이제